그 11월에 B컷을 또 하게 되면 신고가죠. 73K 넘어서 한 74K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4년 최고가는 한 8만에서 많이 오르면 9만 달러 정도. 내년의 최고점은 뭐 여전히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9월 26일 오후 11시 32분입니다.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급등이 있어가지고 사실 오늘 좀 많이 오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오를 줄 몰랐네요. 아까 저희 아들도 이제 본인이 제가 증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0.1개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에 관심이 좀 많은데 아빠 비트코인 올랐어?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가 아빠 컴퓨터 한번 봐봐 했더니 아빠 엄청 많이 올랐어 막 이랬었거든요. 그게 요때였는데 지금 또 한 번 더 세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65,000달러의 진짜 마의 고지 같은 단기 고점이죠. 65,000달러를 드디어 정말 드디어 오수예요. 오수. 5번째 만에 드디어 돌파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좋네요. 65,000달러. 물론 지금은 65,000 미치긴 하지만 일단 한번 돌파를 했었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 보시면 8월 23일, 24일 요때 65,000달러에서 두 번 맞았죠. 최근에도 64,000, 뭐 700, 800 막 이러다가 5번째 만에 사전 오기라고 하나요? 네 번 미끄러지고 5번째 만에 드디어 65,000달러를 넘어섰네요. 이 65,000달러가 뭐라고 이렇게 돌파하기가 힘이 드나요? 암튼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차 관문을 돌파를 했죠. 오늘 아침 방송이었나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한 66,000달러까지는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66,000까지 보고 있는 제 나름의 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게 5분봉, 15분봉, 1시간봉 단기 관점으로는 이 세 개를 많이 보고 중장기는 4시간, 1시간, 4시간, 하루, 일주일 뭐 요 정도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일단 5분봉 먼저 볼게요. 5분봉. 5분봉 보시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좀 초과했죠. 트리플 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삼중 천장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트리플 탑입니다. 3번 천장을 찍었고 여기랑 여기로 보면은 좀 RSI는 떨어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좀 이렇게 됐죠. 5분봉은 좀 아주 뚜렷하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15분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봉. 15분봉은 좀 상대적으로 되게 뚜렷하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되게 과매수 구간에 세게 와 있죠. 과매수 구간에 세게 와 있고 한번 쉬었다가 고점을 강하게 때렸죠. 그렇지만 RSI는 확 빠졌습니다. 고점은 되게 많이 높아졌는데 RSI는 꽤 많이 낮아졌죠. 이거는 좀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15분봉이잖아요. 15분봉. 15분봉은 단기 추세를 알려줍니다. 단기 추세. 그래서 여기 찍고서 단기적으로 좀 빠졌잖아요. 600달러 정도? 요 정도 빠졌죠. 그래서 뭐 이건 반반인데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 낀 걸로 인해서 좀 이미 다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건 사실 현재로만 놓고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빠질 걸로 보였는데 이미 빠지긴 했다. 더 빠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더 신뢰하는 1시간봉. 1시간봉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세를 나타내 주거든요. 요럴 때 보시면 요런 게 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고점이 높아졌죠. RSI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꽤나 센 하락이 이때 좀 나왔었죠. 한 2,000달러 빠졌나요? 네, 거의 2,000달러 가까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1시간 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그래서 꽤 많은,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은 아니지만 꽤 많은 하락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5분 봉이나 15분 봉보다 당연히 1시간 봉이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아직 1시간 봉이 컨펌이 안 났어요. 근데 컨펌이 나야 되고 22분 후면은 이제 컨펌이 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요 부근에서 마감이 된다면 과매수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봉 마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뭐 좀 잦아들다가 한 번 더 치솟고 가격은 올라가지만 RSI는 오히려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엔 한 3일 내로 한 66K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 오늘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빠르면 오늘 그 미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열렸잖아요. 미장도 나스닥도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거든요. 18,200이 넘어갔고 되게 분위기 좋은 걸로 봐서는 오늘 밤에도 비트코인이 좀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빠르면 오늘 내로, 좀 늦으면 이번 주 내로, 그리고 또 금요일 날 상승으로 마감되면 주말 내내 분위기가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은 목요일장이죠. 네, 내일도 미국장이 아마 열릴 거고, 그럼 내일까지도 이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66,000을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66,000은 제가 뭐 나이브하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드린 거고, 고점을 보통 살짝 넘기니까 한 여기까지는 이제까지 고점이 단기 고점이 65,000이었으니까 66,000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관점이었긴 한데 저는 한 66,000에서 68,000까지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에 7만까지 가거나 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요때 거래량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새벽 3시에 FOMC 회의 때거든요. 그 이후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특별한 뉴스라고는 미국의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확정치. 미국 GDP 확정치 3%래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제 생각에 2%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큰 나라가 GDP 전 세계 1위인 미국이 3%라는 이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달러 표시 자산에 일부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미국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빅컷을 9월 달에 했는데 11월에 또 빅컷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페드워치에서 가지고 와봤는데 페드워치 보시면 요게 빅컷이거든요. 11월에 또 빅컷한다. 0.5%또 인하한다. 여기가 과반을 넘죠. 56.1%. 다음번에는 한 0.25%만 낮춘다.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동결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낮추긴 낮출 건데 다음번에 11월에 또 0.5% 할지 아니면 11월에는 0.25%만 할지 두 단계일지 한 단계일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한 그때 근처에 돼봐야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 대선 후거든요. 네, 그래서 또 변수가 앞으로 많으니까 지금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또 빅컷을 하게 되면 11월에는 무난히 한 73,000을 훌쩍 넘어가고 한 8만 달러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1억을 넘는다는 소리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내에 8만 달러, 뭐 잘하면 9만 달러, 뭐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연내 10만 달러,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버블이 끼면 좀 빨리 가면 여기까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좀 지켜봐야죠. 네, 아무튼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블랙락이 안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요렇게 영표 클럽이 많이 나오면은 블랙락은 항상 좀 크게 튀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드디어 네, 기다리던 블랙락의 분출이 시작됐습니다. 네, 분출이죠.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저께 거의 뭐 1억 달러 가까운 돈이 들어왔죠. 네, 엄청난 돈입니다. 한 천 몇백억이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천억이 넘는 돈이. 그리고 오늘 낮에 발표된 수치인데 거의 2억 달러 가까운 돈이죠. 네, 요 정도면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블랙락에서만. 피델리티는 조금 꺾였고, 아크도 좀 꺾였는데, 블랙락 혼자서 네,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죠. 원래 이게 블랙락의 진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일단 또 유입이 그러니까 조용하다가 유입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블랙락이 영업력이 대단한가 봐요. 네, 이 뒤부터는 엄청난 플러스를 막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ETF 자금도 계속해서 유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유동성이 이미 좀 이제 공급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미국의 통화 공급량 M2 통화량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5년치입니다. 네,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2020년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있었죠. 네, 이때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풀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 빌리언 단위거든요. 빌리언. 이거 조 달러. 요게 한 1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조 달러 정도 되다가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까지 22년도 이때 막 자이언트 스텝하고 막 금리 엄청 올렸잖아요. 그 전까지 한 20트릴리언 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20조 달러 정도? 한 21조 달러가 넘었었어요, 이때. 21조 달러가 넘었었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죠. 그래서 계속 꺾였다가 금리 인상하면서 지금 이제 좀 솟아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B컷을 하기 시작했고 11월에 또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기는 무난하게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몇 년 내에 한 30조 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이 한번 돈 찍어내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얘네는 죄책감도 없나 봐요. 그러니까 돈 막 찍어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달러 표시 자산이니까 달러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면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대비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단순히 산수만 해도 20조 달러 하던 게 30조 달러 하면은 1.5배 되잖아요. 그럼 지금 뭐 나이브하게 생각해도 지금 6만 5천 달러인데 1.5배 되면은 네, 그것만 해도 한 10만 불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는 거의 확정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승수 효과가 있거든요. 돈이 2배 늘었다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배만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요때 증가한 거는 이때도 한 50% 늘었잖아요. 유동성은 50%가 M2 통화량이 50% 늘었지만 비트코인은 이때 거의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한 3,800불 하던 게 69,000불까지 올랐거든요. 20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승수 효과가 뭐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가면은 잘하면 한 200K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3억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도 소설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최고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좀 그 과실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비트코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테슬라도 지금 엄청 올랐죠. 저는 테슬라 아주 소액 주주이긴 한데 보시면 어느덧 253불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올해 좀 아주 많이 빠졌을 때 138불까지 빠졌었고 제가 작년 초에 샀던 것 같은데 23년 초에는 110불? 100불까지 빠졌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때. 제가 한 요때쯤인가 샀던 것 같아요. 한 130, 40불에 샀다가 이때 분할 매수 요때 했었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서 그 다음에는 더 사진 못했는데 아무튼 뭐 매우 소량 갖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뭐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테슬라도 되게 좀 많이 올랐죠. 아직은 좀 손실 중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고점은 한 400불이 넘었었으니까 이게 예전 가격 대비해서 뭐 액면 분할을 좀 해가지고 좀 헷갈리긴 하는데 5분의 1 액면 분할했죠. 테슬라가 옛날에 2,000불이었나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4분의 1이었나요? 5분의 1이었나요? 하여튼 액분을 해가지고 지금 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00달러까지 빠졌던 게 벌써 한 1.5배 정도? 2.5배죠. 150% 정도 수익이 좀 있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도 뭐 지금처럼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주면 성장주에는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성장주. 그리고 암호화폐 같은 거. 특히나 뭐 비트코인 같은 애들은 얘네들은 뭐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네, 유동성 공급을 해주면 얘네들에게 엄청 직접적인 호재가 되죠. 누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분명히 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오른다고 치면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데 안 오른다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네, 오른다에 베팅하는 게 당연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앞으로 되게 좋은 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뭐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몰랐어요. 오늘 또 엄청 많이 올랐네요. 164불까지 이렇게 올라갔네요. 저는 이렇게 법인 계좌에서는 MSTR을 좀 일부 매수를 했는데 뭐 올라서 뭐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요때 좀 샀던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은데 MSTR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하방이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여기를 깨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100달러 선은 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10대 1 액면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그러니까 만약에 한 주 갖고 있었으면은 10주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원래 한 지금 옛날에 액분 전이었으면 1640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영향도 되게 좀 가격 상승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죠. 가격이 싸면 매수하기가 편해지니까. 최고가는 200불이었는데 이대로 가면 뭐 연말 전에 충분히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차트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아요. 비트코인 보시면은 요때 한참 깨고 내려갔잖아요. 근데 MSTR은 여기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차트 되게 좋죠. 그래서 비트코인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기는 좀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어요. 네, 프리미엄이 많이 껴 있는 상태로 거품이죠. 프리미엄이란 게 어떻게 보면 거품이 낀 상태로 매수하는 거니까 좀 부담 되실 수도 있긴 한데 MSTR도 나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요게 뭐 9불까지 빠졌던 게 지금 163불이잖아요. 한 20배 올랐으니까 너무 몰빵하는 거는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법인 계좌로 투자할 때는 일부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담아볼 만 하긴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뭐 분위기 오늘은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웃으면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웃으면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15분봉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열광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오르다가도 비트코인 아시잖아요. 네, 한 번씩 이렇게 크게 꼬꾸라지는 거 이제 다들 적응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좀 빠지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희일비하면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너무 고로운 것 같아요. 이러다가 뭐 오르면 땡큐 떨어지면 또 늘 하던 거 하는구나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좀 비트코인 투자할 때 좀 덜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숙제는 해냈어요. 네, 이거 되게 힘든 벽인데 물론 다시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깨고 내려온 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깼던 거는 다시 깨기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3일 내로는 한 요 정도는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또 매우 강력한, 정말 1차 과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과제가 여기에 있죠. 7만 달러. 저는 9월 달에 여기 깨는 건 좀 생각하기 좀 어렵고요. 이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7만 달러는 9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10월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11월에 B컷을 또 하게 되면 신고가죠. 73K 넘어서 한 74K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4년 최고가는 8만 몇천 정도? 한 8만에서 9만 달러 정도, 요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8만 5천 달러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억 1200 정도? 뭐 요 정도 되네요. 연말까지. 많이 오르면 9만 달러 정도. 9만 달러 정도 되면은 이때는 좀 김푸도 좀 끼겠죠. 그래서 달러가 한 1340원 정도 테더 가격이 될 것 같아서 이러면 한 1억 2천 정도? 네, 올해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의 최고점은 뭐 여전히 뭐 한 2억에서 3억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비컷을 한 게 확실히 좀 영향을 크게 끼친 것 같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은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면 조정이 한번 나오기 마련인데 조정받을 시점인데 계속해서 조금씩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건 좀 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잘 빠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카말라 해리스도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을 처음 하고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계속해서 네,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나스닥도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여기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뚫어냈죠. 여기를 완벽하게 뚫어냈고 이제 올타임 하이만 남았죠. 나스닥이 19,000 넘는 게 저는 올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 문제지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나스닥이 19,000 넘으면 비트코인도 당연히 뭐 7만 넘어서 한 8만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당연히 S&P 500도 너무 좋습니다. S&P 500은 원래 좋았잖아요. 네, 원래 좋았는데 또 최고치 갱신한 것 같네요. 최고치를 그냥 뭐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한 5,767포인트까지 아까 1시간 전에 장 열릴 때 찍었었네요.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여기도 좀 갑자기 뿅 솟았다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하지만 뭐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 끝나봐야 알잖아요. 네, 지금 뭐 출발이 나쁘지 않고 뭐 갑자기 이렇게 오르면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격은 많이 안 오르지만 좀 두고 보면은 뒤늦게 또 오르더라고요. 새벽 같은 때. 아까 15분 봉으로 봤을 때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저는 빠르면 오늘도 66,000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이건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한 6만 달러까지는 열려 있다. 언제 이렇게 빠져도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늘 빠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네요. 거의 뭐 FOMC 회의 있을 때 이후로 최고 거래량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오늘 조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GDP 확정치가 좋게 나와서 그런가? 되게 좀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역푸예요? 아, 그렇구나. 역김푸는 왜 뜨는지 누가 해석 좀. 역푸가 왜 뜨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 거래 가격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업비트 거래 가격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았다고 칠게요. 바이낸스에서 8,500만 원, 업비트에서 8,500만 원. 이러면 프리미엄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근데 바이낸스 가격이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8,600만 원. 근데 업비트도 따라 오르긴 오르는데 속도가 좀 늦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는 업비트에서는 8,550만 원. 뭐 이렇게 되면은 바이낸스 가격보다 업비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싸지죠. 네, 요럴 때 역푸가 뜨는 겁니다. 네. 반대로 갑자기 급락을 하면은 프리미엄이 갑자기 확 높아지거든요. 8,500만 원에서 갑자기 8,400이 됐다고 칠게요. 근데 업비트는 가격 떨어지는 속도가 좀 늦어요. 그러면 8,45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럴 때에는 김푸가 더 끼게 되겠죠. 뭐 요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거나 갑자기 급락하면 프리미엄 혹은 역푸가 이렇게 뜨니까 투자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다 걸렸어요? 그러네요. 네, 진짜 알트장 올 수도 있겠는데요.
요때네, 요때. 한 9월 19일. FOMC 회의 있을 그쯤이었네요. 그때 58.6을 찍었잖아요. 이때가 최고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지 않습니까? 이게 RSI는 낮아지고 고점은 높아지고 이러면 좀 하락 다이버전스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알트가 많이 올라와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럴 때는 사실 이더가 좋죠. 네, 이더가 왜 좋으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가장 빨리 낮추는 게 이더의 가격 상승입니다. 이더 시청이 높기 때문에 이더나 뭐 솔라나 뭐 요런 애들이 오를 때 가장 빨리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더가 오르면 알트장이 와요.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바로 알트장이 오는 게 아닌데 이더는 알트의 큰형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더가 오르면 알트가 오릅니다. 그래서 알트장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알트를 뭐 갑자기 이 시점에 사거나 뭐 하진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버전스가 계속 끼고 있긴 하거든요. 고점 계속 갱신하면서 뭐 되게 RSI 높은 상태였는데 이게 최고점인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는 생각은 드네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은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뭐 차트가 솔직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더리움 현 시점에서 투자하는 건 어떠냐라고 물으시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위험 대비니까 위험성도 좀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 정도까지는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73%까지 찍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여기 보시면 일봉상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죠. 네, 여기 보시면 가격 이게 수치는 고점은 확 높아졌는데 RSI는 이렇게 조금 빠졌죠. 네, 그러면서 이 뒤부터는 쭉 빠졌죠. 요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애기 같지 않습니까? 좀 과매도 구간에 한 번 더 이렇게 뾰죽 솟으면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휙 하고 올라올 수 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뭐 60까지는 올라갔다가 빠지면서 알트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부터 요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최고점일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반 정도? 네. 58.61이 최고치일 수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60% 보고 있는데 이게 최고점일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뭐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라고 해봤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3개월밖에. 3개월 정도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추가로 매수하는 거는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3개월 안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트 20% 오르나요? 20%밖에 안 오르겠습니까? 더 오르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100% 이상 보고 있는데 한 1년 내로 100%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요? 장기 수입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게 최고점이면 알트 불장이 올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알트코인 투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코인은 지금 미장 따라감. 맞는 말씀이죠. 미장이 오르면 코인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종목을 고른다면 미국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게 기대 수익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미가 일단 더 많이 올라가면은 알트가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여력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바이누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민코인 너무 투자 난이도 높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년 불장에 3억은 잘 모르겠어요. 뭐 2억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마이클 세일러 투자 방법이랑 개인의 투자 방법은 좀 차이를 둬야겠죠. 근데 트레이딩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될지가 사실 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 끝나야 올라간다. 누가 돼도 올라간다. 뭐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아예 안 오른다.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알트는 투자 비중이 뭐 되게 낮습니다. 다른 코인들보다 불장 한 번은 더 온다 보고 2억 언저리는 찍을 듯하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